2020년 카타르 아시안컵의 우승 후보 1순위. 결승전에서 만날 팀으로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 전문가 언론에서 주목을 했는데요. 하지만 두 팀 모두 조별리그를 2위로 통과하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앞서 먼저 8강에 선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의 8강 진출을 지켜본 일본 언론과 일본 팬들은 한국의 정신력과 저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만나도 이기기 어렵겠다는 존경심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사우디전 승리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지 흥미로운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 한국과 비교하면 이제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매체에서 기사도 볼 수 있고 이제 댓글도 가장 많이 이제 몰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야후재팬의 스포츠란을 보시면은 이제 헤드라인 기사에 미라클 한국이라는 이제 헤드라인이 보입니다. 90 플러스 9분에 나온 동점골에 이어 승부차기 승리로 아시안컵에서 8회 연속 8강에 올랐다라고 이제 한국의 상황을 소개한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는 8회 연속 8강에 올랐지만 그 8번의 대회에서 일본이 정말 많이 우승을 했어요. 네. 최다 우승을 차지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엔 좀 우승을 좀 차지하면서 일본과의 이제 아시안컵 우승 기록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 64년 만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조별리그 때 우리가 아쉬운 모습들이 꽤 있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조금 한국이 생각보다 별론데 약간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우디와의 경기를 보고 나서 왜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인가를 느낀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일본 이 사커 다이제스트의 그 기사를 보면은 사우디의 침대 축구가 천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언론보다도 더 뭔가 한국의 이제 시선으로 경기를 본 게 아니냐. 그만큼 이제 사우디가 한국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굉장히 이제 그대로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좀 더티한, 좀 안티 풋볼을 한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사커 다이제스트 웹은 일본에서도 축구 전문 매체 중에 가장 전통적이고 또 가장 깊이 있는 곳인데, 일본에서는 이걸 침대 축구를 잠축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사우디는 한 골을 넣고 난 이후에는 이른바 잠축구, 침대 축구를 반복했다. 한국 선수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사우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이제 쓰러지는 중동만의 서아시아 축구 특유의 침대 축구 행보를 이어갔는데, 그에 대해서 천벌이 내렸다고 하면서 한국이야말로 승자에 걸맞은 축구를 했다. 이런 이제 한국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공감하는, 결국에 이제 한국의 반응을 봤을 때도 이제 일본도 좀 공감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 결국에는 서아시아 축구 특유의 모습들이 이번 때는 좀 안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이 추가 시간을 지연된 만큼 적용하다 보니까 서아시아 팀들도 더 이상 그런 모습들을 안 보였는데, 이번에 사우디는 왜 그랬느냐? 결국에는 이기기 어렵겠다는 느낌이 드니까 자신들도 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다는 느낌이 오면은 붙으면서 화끈한 축구를 보여줬는데, 사우디가 한국을 상대로 확실히 접고 들어갔다. 실력상 밀린다는 걸 인정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사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일본의 겟키사카의 기사에 대한 그 일본 팬들의 반응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미라클 한국이란 그 이제 헤드라인 기사의 반응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스포츠 조선의 그 보도 내용도 일본 언론에서 소개하면서 이제 침대 축구를 지적을 했는데, 일본 팬들도 이 경기를 보면서 거의 똑같은 반응들을 느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네. 자, 댓글을 좀 살펴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발이 묶인 반면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의 끈기는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괌이란 일정, 결국엔 한국이 이제 호주보다 이틀을 덜 쉬고 경기를 하는데 싸워내겠지. 그러니까 한국이 불리한 8강전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겨서 결승까지 올라올 것 같다. 그리고 현재 한국도 일본도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가면서 결승까지는 안 만나는 대진이 됐잖아요. 일본 팬들도 일단은 다시금 한일전 결승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결승에서 일본과 맞붙는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이제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이르긴 하지만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이 보인 사우디전의 저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재와 이강인은 좋네요. 전반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피는 로스터였지만 어떻게든 수비에 들어간 사우디를 무너뜨렸네. 이렇게 좀 한국을 칭찬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엔 이제 로우 스타트, 좀 늦은 스타트, 늦은 출발을 보이면서 초반에 양상은 조금 어려워 보였지만 결국에는 사우디가 1대0을 지키려고 했던 그 경기를 무너뜨렸다. 결국에는 또 승부차기 또 이겼던 부분에 대해서 일본 역시 우승을 했을 때는 이렇게 승부차기를 극복했었는데, 한국도 이번에 그런 승부차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 기세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우려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번의 하이라이트는 승부차기 도중에 돌아가는 만치니 감독이 이제 승부차기 중에 이제 두 번의 실축이 나오니까
자리를 뜨는 모습을 하이라이트로 좀 표현을 했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릴링으로 볼만한 좋은 경기였다. 이제 스릴이 넘치는 경기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70분 이후 특히 경기 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한국이 이제 직선적으로 굉장히 빠른 측면 공격을 하고 압박도 하고 사우디는 엉망진창이었다. 결국엔 이제 한국이 훨씬 더 시간이 갈수록 경기를 좀 잘했다. 뭐 이런 좀 평가를 했고요. 이라크 요르단전에 이어서 정말 극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월드컵 출전국끼리 지금까지의 그 16강 경기보다 한 단계 높아진 뭐 수준의 경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시안컵이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많긴 했지만 경기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역시 월드컵에 나갔던 팀들답게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가 지금까지 펼쳐진 아시안컵 경기 중에 가장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역시나 한국 쪽에 기대가 있을 것 같다. 이제 네. 사우디의 체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이제 그래도 경기를 잘 좀 관장한 것 같다. 뭐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전 후반은 사우디 쪽이 좀 가스가 부족해. 그러니까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페널티킥, 그러니까 승부차기로 좀 끌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팬은 이제 사우디의 골키퍼가 정말 뭐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정말 공격을 더 잘 풀어왔는데 사우디 골키퍼의 선방 덕분에 이제 승부차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언급한 거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승부차기 선방이 좋았던 골키퍼를 상대로 한국이 승부차기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한 팬이 역시 한국의 역경을 이기려는 강렬함은 예나 지금이나 일본에는 없는 것이다. 즉 지금 한국 축구도 일본 축구도 많이 바뀌어왔고 일본도 강렬함이 생겼고 한국도 이제 기술이 생겼고 한국도 패스플레이가 되고 있는 서로의 장점을 서로가 이제 배우면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 속에 그래도 이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본은 한국이 갖고 있는 저 모습을 갖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이 이번 경기 연장전을 버텨냈고 또 승부차기도 이겨내는 과정 속에 보여줬던 이런 저력이 또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치거나 뭐 다른 선수들이 다칠 경우에 우려가 되는데 호주와의 경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시선도 있었어요. 네. 뒹굴며 아무리 시간을 써도 지금의 그 제대로 어디셔널 타임을 잡는 스탠스로는 결국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침대 축구를 분명히 사우디가 했던 것들은 누가 봐도 뻔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침대 축구에 대해서 추가 시간 10분이 나왔고 물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10분도 좀 짧다고 생각이 됐잖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 추가 시간 10분 중에 9분째 끝나기 직전에 우리의 동점골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뒹구는 축구, 시간제한 축구, 안티풋볼 통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 일본 팬들도 이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제 시간을 끌고 이제 그대로 끝내려고 했던 사우디보다는 한국을 응원하게 됐던 그런 그 상황들을 좀 소개한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국은 완전 원정이었네요. 지금 분위기가 이제 원정 경기 같다는 분위기였잖아요. 사우디에 거의 3만 관중이 왔기 때문에 원정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또 이런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또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을 또 칭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사우디가 선제골을 지키기 위해 너무 라인을 낮춘 것이 실패였다. 지키는 방법으로는 10분을 버틸 수가 없다. 보고만 있어도 득점의 냄새, 한국이 골을 넣을 것 같은 냄새가 물씬 풍겼다. 시간을 벌고 싶었다면 라인을 올리고 맞불을 놨어야 됐다. 추가골을 노렸어야 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한국이 더 강하긴 했지만 사우디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사우디가 너무 일찍 수비에 들어갔다. 공격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다르게 봐요. 사우디가 물러설 수밖에 없게 한국이 체력적으로 우세했고 한국의 경기력이 더 좋았다. 한국의 퀄리티가 높았기 때문에 사우디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승부차기의 승리는 약간 좀 행운이 따르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일본 팬들이 또 냉정하게 본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역시 페널티킥은 실력이 반영된다. 역량이 천양지차였다. 일본은 멘탈 면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되면 정신적인 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승부차기가 단지 행운이 아니라 역량이 발견되는데 한국이 사우디를 상대로 승부차기에 이긴 것도 역량이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한국이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더 뛰어나니까 이제 승부차기를 이긴 것이다. 승부차기는 운 좋은 팀이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걱정도 역시 정신적인 부분에 있다.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마찬가지로 정신 싸움에서는 현재 한국이 역시 최강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바레인전에서는 90분 안에 끝내자. 그 얘기는 승부차기까지 가면 일본이 좀 걱정된다. 그 얘기한 거군요. 예, 그러면서 네. 이제 승부차기로 이기다니 뭐 한국이 졌다고 생각했는데 행운까지도 자신의 편을 만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만치니와 클린스만 왕년의 명선수들의 대결이 아. 또 된 것도 대단했다라고 하면서 물론 뭐 일본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는 뭐 좋지 않은 반응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이번 경기를 통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물론 감독으로는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룬 건 아니지만 선수 시절에 이었던 수많은 메이저 대회 경험을 또 이번 경기에 잘 녹여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승부차기를 보면서 아마 쓰신 분 같은데 사우디 키퍼 열심히 했는데 뭐 경기 전개적으로 한국이었죠. 일본의 키퍼도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양 팀의 골키퍼들이 빛나는 경기였는데 이제 사우디 골키퍼는 이제 경기 도중에 선방이 좋았고 승부차기에 가서는 또 한국 골키퍼가 좋았고 또 그리고 경기를 풀어가는 건 한국이었기 때문에 이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를 제3자의 눈으로 보더라도 한국이 8강에 오를 자격이 있는 팀이었다는 것이 뭐 명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골키퍼에 대한 칭찬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골키퍼 모두 굉장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한국 페널티킥은 진짜 세다. 4명의 키커 모두 완벽한 슛이었다. 유리 멘탈이라면 저 슛은 무리네.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이 손흥민부터 마지막 4명의 키커 모두 굉장히 훌륭한 슛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현우 선수가 2개의 선방을 한 것도 결정적이긴 했지만 우리 키커들이 모두 정확하게 막을 수 없는 슈팅을 꽂아 넣었던 것도 대단했고 사실은 우리가 아시안컵 승부차기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이 너무나 많았고 뭐 예전에 한일전 승부차기 때 3연속 실축으로 충격적인 탈락을 당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게다가 보통 승부차기에 돌입하면 원래 경기력이 더 좋았던 팀, 이겼어야 하는 팀이 승부차기에 가면 더 불리해져요.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데 못 이기고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심지어 사우디는 연장전에 승부차기에 가고 싶은 느낌이 보이기도 했고 또 이번 경기에 사우디 골키퍼가 너무 선방을 잘하니까 걱정되는 면들도 있었는데 그걸 이겨냈던 멘탈, 즉 이 유리 멘탈로는 무리다라는 것이 한국이 승부차기를 또 잘한 것은 운이 아니라 역시 멘탈이 강했기 때문이다. 정말 완벽한 승부차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키커로 나선 주장으로서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구석으로 정확하게 찔러 넣었는데 또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선축도 아니었잖아요. 사우디가 선축이었는데도 또 그걸 성공시켰어.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키커로 팀에서 나오면은 너무나 부담되는 상황이고 또 손흥민 선수가 이미 조별리그에도 페널티킥을 2번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의 슈팅 방향을 읽었어요. 네. 그럼에도 그걸 뚫고 들어가는 강력하고 정확하고 빠른 슈팅으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전 두 번째 키커 김영권 선수가 나왔는데 왼발잡이 키커들이 사실 승부차기를 보면 많이 막힙니다. 왼발차기 키커가 각이 좀 독특한 면이 있다 보니까 골키퍼들이 잘 파악하고 실제로 이제 김영권 선수의 킥도 골키퍼가 방향을 읽었어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처럼 김영권 선수도 구석으로 막을 수 없게 꽂아 넣었다. 유리 멘탈이라면 불가능하다. 정말 이 구석으로 차는 것은 빗나갈 수도 있고 골대를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안쪽으로 차는 경우들이 선수들이 많고 그럴 때 막히거든요. 안 벗어나게 차려고 하다가 조금 안쪽으로 차면 골키퍼의 손 범위에 닿게 되는데 저 정도의 구성으로 찬다는 것은 골키퍼가 손을 뻗어도 몸을 던져도 막을 수 없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찼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강심장이어야 된다. 왜냐? 조금만 힘이 덜 세게 들어가도 조금만 정확성이 부족해도 골대를 때리거나 빗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걸 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골키퍼의 키가 178cm. 방향을 예측했습니다만 워낙 구석으로 찼기 때문에 사실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방향을 예측했지만 막지 못했거든요. 조규성 선수의 슈팅도 마찬가지였고요. 황희찬 선수의 슈팅도 마찬가지였죠. 또 이제 조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회 내내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심적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거를 또 이겨내고 구석으로 잘 깔아찼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넣으면 끝날 수 있는 상태의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뜸들이고 차긴 했잖아요. 생각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를 넣었습니다. 우측 상단 구석, 하단 구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깔아차니까 패스하듯이 찰 수 있는데 상단 구석은 이렇게 찰 때 잘못하면 이제 빗나가거나 허공으로 뜨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이 승부차기는 미친 승부차기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김영권, 조규성, 황희찬 모두 강심장을 가지고 대단한 슈팅을 했습니다. 조현우 선수의 이제 비쳐오는 선방도 대단했지만 잘 넣은 선수들도 이제 일본에서는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경기 결과를 보면서 이제 일본 팬들의 그 댓글 반응들도 아주 흥미로웠는데 시합 전에는 사우디 힘내라고 생각했는데 이 경기를 보니까 사우디를 응원하는 생각이 날아갔어. 그러니까 한국 경기를 보면서 좀 감탄을 한 거란 얘기죠. 사실 이제 일본 팬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일부 매니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축구할 때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보면서도 한국 16강에 떨어져라 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딱 봤는데
사우디 이거 뭐야? 시간 끌고 나딘 굴고 이러면 이제 추가 시간만 늘어난다. 이미지도 나빠진다. 이러지 마라 하면서 경기 보니까 한국을 응원하게 되더라. 이런 네.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뭐 경기를 지연하면 이제 그게 좀 이득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하면 추가 시간만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는 완전 자업자득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중동식 전법으로는 추가 시간을 5분밖에 못 얻었지만 이제는 10분이나 오게 됐고 그 10분에 결국에는 실점을 했다. 전반전 좋았는데 후반전에는 들어눕는 거 외에는 한 게 없었다. 사우디가 이길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침대 축구하다가 졌다. 근데 이건 좀 단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사우디가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강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만시니 감독에 대해 유로를 우승한 감독인데 이거 뭐냐? 무슨 지시를 한 거냐? 수비 나딘굴라는 지시를 한 거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공격에 핵이 되는 선수를 빼고 수비를 굳히려고 한 건 뭐냐 이거는 지휘의 질수다 즉 감독의 교체 전략 미스로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반응들도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결국은 페널티킥 패전의 순간을 보지 않고 돌아간 이 사우디 명장 만치니 감독을 지적하는 또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일본 기사에서도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만치니 감독이 안 끝났는데 예를 그러게 들어서 말이에요. 만약에 황희찬 선수의 그 슈팅이 골대를 막든지 어떻게든지 안 들어갔다면 사우디 선수에게도 기회가 왔을 것이고 사우디 선수가 차고 또 한국에 기회가 한 번 더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 또 만약에 우리가 놓칠 가능성도 절대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요. 그걸 안 보고 간다? 이건 뭐냐?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본의 풋볼 존에서도 이제 많은 이런 지적들, 한국의 승리를 이제 칭찬하면서 팬들의 반응이 사우디는 달아나려고만 했다. 즉 1대0을 지키려고만 했고 스스로 승리를 포기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패배한 것이라면서 한국의 기백을 높이 평가했고 그러면서 한국의 장기는 마지막에 넣는 골이다. 정신력이 역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 다만 만신창이가 된 채로 호주와의 경기는 난관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우리 또 이겨내는 그런 정신력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팬들은 아마 그 대한민국이 조별리그에서 이제 우리가 비겼을 때 손흥민 선수의 그 모습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감동받는 모습들이 있었고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예, 같아요. 이번 경기에 사우디 선수들이 거친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우디의 5번 알 블라이히가 경기 내내 뭐 황희찬 선수의 목도 잡아서 밀고 손흥민 선수도 밀고 문제들이 많았는데 일본 팬들도 사우디의 5번은 언제나 태도가 안 좋다. 사우디 나쁘다. 여전하다. 사우디 폭력 축구다. 그리고 울버햄튼 영국 팬들도 황희찬 선수가 가격을 당하니까 우리 희찬이에게 손대지 마라. 가격하지 마라. 무슨 짓이냐. 이런 반응을 또 일본 언론이 전했다. 그 얘기인즉슨 한국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스타들, 유로파 스타들에 대해서는 역시 일본에서도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 또 이제 한국 선수들에 대한 또 높은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우리랑 같은 조에 있었던 조 1위 팀 바레인과 16강전 경기를 갔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일본 팬들이 한국 사우디전을 바라봤던 그런 마음처럼 이제 일본 16강에서 뭐 떨어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혹은 또 올라와서 우리 결승에서 만나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걸 떠나서 이번 아시안컵은 정말 다른 나라 경기들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1월 31일 오후 8시 30분에 킥오프하는 일본과 바레인의 16강전도 또 한준TV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어떤 분석과 또 어떤 현재 반응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